아무거나에 꽂아주시면 돼요. USB. USB. 네, 둘 중에 구멍 아무거나에 꽂으시면 돼요. USB가 방향이 있어서 꽂았는데 안 들어가시면 뒤집어서 꽂으시면 되고, 생각보다 꽉 안 맞아요, 선생님. USB가 코드처럼 아다리가 딱 아물지 않아요. 들어가기만 하시면 돼요. 안 들어간다고 그 쑤셔 넣으시면, 그러니까 아다리가 안 맞아서 흔들린다고 쑤셔 넣으시면 고장나요. 이제 물어내고 싶으면 더 쑤셔 넣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USB 다 꽂으셨죠? 자, USB는 하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하드라고 부르는데, 그 하드를 이제 안에 요런 은색깔 박스 같은 데 들어있어요. 그게 큼직한 걸로. 근데 USB는 그거의 작은 버전이라고, 이동식 디스크라고도 부르고, 그 작은 버전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자, 핸드폰도 선생님 저희가 들고 다니는 하드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지금 이동식 디스크 USB로 오늘 옮겨보는 걸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준비물이 하나 필요해요. 지금 어제 제가 들고 오라고 그랬던 충전기, 잭이 필요한데요. 선생님 거 한번 줘보세요. 그거 말고. 내가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얘기 아무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예요. 자, 충전기가 요즘에 두 종류 타입으로 나와요. 선 종류가. 하나는, 한쪽은 C타입, 요 핸드폰에 꽂는 타입을 C타입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C타입, 한쪽은 USB 타입,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둘 다 C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최신의 핸드폰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둘 다 C타입에 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컴퓨터에 꽂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다이소에 가시면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게 아예 안 꽂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도 요 최신에 출시된 아이는 요 C타입이 꽂혀요. 제 컴퓨터는 C타입이 꽂히는 걸로 일부러 구매를 했어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게 C타입이 기준이라서 옆에 보면은 요거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C타입이 같이 꽂힐 수 있는 걸로 구매하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요거를 샀어. 내가 집에서 하니까 안 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 얘가 충전은 되는데 데이터 전송이 안 되는 타입도 판매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보조 배터리 충전용이나 아니면 고속 충전용으로 파는 거 있죠. 걔네들이 두 가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깍대기에 뒤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써져 있는 걸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설명서에 써져 있거든요. 그런 걸로 구매하시면 되고, 웬만해서는 다 되는데 간혹 안 되는 경우에는, 되는 용으로 구매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수명이 다한 거예요.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어요. 그 코드는 고장이 안 나는데 선이 고장이 워낙 잘 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 붙어 있었잖아요. 옛날에 핸드폰 구매하시면 코드랑 충전기가 붙어 있었잖아요. 네. 이거 빼는 거 네,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건 다 어때요?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코드는 고장이 안 나는데 이 선이 여기가 끊어져서, 그래서
이거를 교체용으로 하라고 그렇게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시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얘도 이제 꽂아볼 건데요, 선생님. 아직 핸드폰에 꽂지 마세요. 컴퓨터에만 꽂을 겁니다. 컴퓨터 옆에 비어있는 칸이 하나 더 있죠? 네. 자, 이거 컴퓨터에 꽂아줍니다. 쉽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헐거운 게 정상이에요. 코드처럼 꽉 맞지 않아요. 코드처럼 꽉 맞지 않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안 들어가면 반대로 꽂으시면 되는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꽂으셨다면 핸드폰 들어주세요. 핸드폰. 아직 핸드폰에 꽂으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 들었어요? 네. 핸드폰에 패턴을 일단 풀어주세요. 핸드폰에 패턴을 풀어주세요. 패턴 잠김 화면을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풀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꽂아줍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에 경고창이 하나 떠요.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겠냐고. 허용을 눌러주셔야 가능합니다. 허용 눌러주세요. 허용 누르세요. 이게 시간 지나면 지워져요. 떴어요? 네. 허용 눌렀어요? 네. 자, 그리고 이 핸드폰을 꽂고 나서 얘가요, 선생님. 아까 보시다시피 USB 꽂을 때 어때요? 꽉 안 맞죠? 네. 좀 헐겁죠? 이게 전기적 신호로 받는 거다 보니까 살짝만 흔들려도 얘가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건들지 않게 옆에다가 마우스를 만지실 때 핸드폰 선이 건드려지지 않도록 옆에다가 살짝 치워주세요, 핸드폰. 마우스를 만지실 때 선이 엉켰죠? 마우스를 만지실 때 핸드폰 선이 건드려지지 않도록 핸드폰 선을 이렇게 반대로 떼줘요. 아, 지워놔야 돼. 패턴을 잠그면 안 돼요. 잠그면 얘 안 켜져요, 선생님. 휴대폰 전송선이 연결이 안 됐다. 허용 땄었어요. USB 파일 전송 떠요. 아마 움직이는 거 한번 빠졌었나 봐요. 자, 다음 차량 연결이 끝나셨고 한쪽으로 치우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핸드폰에 접속을 해볼 건데요. 핸드폰 건들지 마세요. 저만 건들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건들지 마세요. 저만 건들 거예요. 안 건도 돼. 옆에 종료 버튼 아까 누르셔서 그래. 안 건드셔도 돼 이제. 자, 핸드폰에 이제 내가 연결이 된다 안 된다를 원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바를 내리시면 여기에 USB로 파일 전송이라고 떠요. 이렇게 뜹니다. 지금은 우리가 허용을 눌렀잖아요. 다음부터는 컴퓨터에다 꽂으면 안 물어봐요. 핸드폰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나랑 연결된 기기가 뭔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꽂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허용이나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연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핸드폰을 이렇게 내려보면 돼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된다고? USB 파일 전송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네. 네. 자, 그럼 연결은 다 됐으니까요. 이제 컴퓨터에서 바탕화면에 내 PC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 내 PC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귀현 Z 플립 5라고 써져 있는 게 저는 보이는데 선생님들은 이게 저처럼 안 써져 있고 다르게 써져 있을 수 있어요. 핸드폰 명칭으로 써져 있을 수 있어요. 핸드폰 이름으로. 여기 갤럭시 A25 5G 선생님 핸드폰 모델명 현거래 S24 와이드 내 핸드폰. 선생님도 네 5년에 S21 핸드폰 모델명이 대부분 써져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내장 저장 공간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내장 저장 공간 혹은 내부 저장소 혹은 영문으로 폰 써져 있는 거 다 다르게 떠요, 사람마다. 그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장동사 그래요. 꺼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랫동안 안 만져서 그럴 거예요.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다시 접속하시면 돼요. PC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안에 들어오면 다음처럼 폴더가 좀 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져 있는 폴더의 개수랑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여기 폴더가 너무 많다고 함부로 지우시면 핸드폰이 구동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이쪽에 옮기거나 지우거나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사진을 옮기는 걸 할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보면 DCIM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픽처즈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핸드폰에서 다루는 사진들은 요 두 가지 폴더에 다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제가 사진을 들어가서 볼 건데 제가 핸드폰 수업하면서 그것도 특히 이 수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사진 구경을 너무 많이 해요. 핸드폰에서 구경을 할 때는 작아서 구경을 안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구경하느라 판다. 자, 오늘은 선생님 사진 고르지 마시고
구경은 쉬는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일단은 DCIM 폴더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DCIM 폴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면 역시 폴더가 저처럼 다양하게 있는 분들도 있고 하나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상관없어. 이것도 사용자가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사진 그 폴더가 여러 개잖아요. 기본적으로 카메라라는 폴더는 다 있어요. 카메라라고 써져 있는 폴더는 다 있으세요. 이 카메라 폴더가 뭐냐면 핸드폰 구매하시면 사진은 다 찍을 수 있죠. 네. 기본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딱 찍으면 다 여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기본 앱으로 찍으면. 그래서 카메라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진이 가장 많습니다. 카메라 폴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힘들어. 위에 보면 저 초록색 바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제 거는 이게 사진이 많으면 불러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핸드폰 기종이 좋고 컴퓨터의 기종이 좋으면 좀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고 사진의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처럼 느리게 저걸 로딩이라고 하거든요. 로딩이 됩니다. 근데 저걸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초록색 바 올라가는 거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도 안 초록색이 하나도 안 뜨네. 안 뜨는 게 좋은. 다시. 자, 선생님 저거 왜 뜬다 그랬어요 제가? 아니 지금 로딩하는 중이라 그랬는데 나는 그니까 저거 왜 뜬다 그랬어요? 이유를 얘기했잖아. 왜 뜬다 그랬죠? 로딩하는 중이라. 그니까 그 로딩을 왜 한다고? 사진이 많아서. 사진이 많았어. 저는 사진이 많아서. 사진이 많으면 저렇게 로딩이 뜬다고. 그럼 선생님 안 떴다는 건 사진이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자, 저 지금 없어졌죠? 자, 왼쪽 하단에 보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폴더에 사진이 몇 장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4,000장이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4,400장. 왼쪽 아래. 여기. 이 부분에 왼쪽 아래. 아래 이게 사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폴더 안에 파일의 개수. 그리고 그게 14개. 저는 아직도 로딩 중이에요. 아, 우리 선생님 그거 많네. 저보다 많네. 네. 선생님은 몇 개? 29개. 4,500, 600까지 넘어갔어요. 와, 그래. 저도 지금 4,000개라서 아까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오늘 5,000개 넘어가는. 저보다 많으시네요. 저도 꽤 많이 찍는 타입인데. 조금 기다릴게요. 괜찮아. 시간은 좀 가져볼 건데 이게 사진이요. 찍은 시간대별로가 아니고 거기에 파일 이름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최신 게 위에가 아니에요. 이거를 윈도우에는 정렬하는 방식이 있어요. 찍은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게. 위에 메뉴 보기 클릭할게요. 보기 클릭했나요? 네.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정렬. 정렬 기준이라고 있죠. 네. 정렬 기준을 클릭을 하면 위에서 네 번째에 수정한 날짜라고 있어요. 네. 있나요? 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찍은 순서대로 좀 보고 싶다 하면 저는 하는 편이에요. 저 수정한 날짜 클릭해 줄게요. 수정한 날짜 클릭. 클릭했나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핸드폰이 돌아요. 정리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제일 최근에 올라온 게 제일 위에거나 아니면 옛날에 찍은 게 제일 위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옛날에 찍은 게 제일 위에라면 정렬 기준을 다시 눌러보시면 선생님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내림 차순과 오름 차순이 있어요. 이게 오름 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옛날 게 제일 위에 올라와요. 내림 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제일 최신 게 제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아주 큰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아주 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사진을 좀 더 크게 보고 고를 수 있어요. 아이콘 크기를 키우면 크게 고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아이콘의 크기를 키우면 사진이 지워지거나 이동하거나 없어지거나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크기만 키우는 거지 요게 이동하거나 삭제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간혹가다 이 수업을 하면 원래 보이던 사진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지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워지지 않고요. 만약에 정말 지워졌다면 뭔가 다른 일을 하셨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사진을 옮겨 볼 건데 우리 다 USB 꽂아 놓으셨죠?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을 탐색창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탐색창. 자, 이 탐색창에 보면 USB 드라이브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누르지 말고 찾아만 주세요. USB 드라이브라고 안 보이시는 분 손 누르지 말고 찾기만 하세요. 이게 접혀져 있어요. 건옥면이네요. USB는. 자, 지금 현재 우리는 핸드폰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기를 주소창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주소창. 주소창에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내 핸드폰의 내장 저장 공간 안에 DCIM 안에 카메라 안에 있다. 요거를 그 주소창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장소에서 어디로? USB로 저장을 옮겨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사진을 자, 옮기고 싶은 사진에 첫 번째 해당하는 사진을 클릭합니다. 사진 고르지 마시고 사진 중에 맨 처음 걸로 하나 선택하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복사의 단축키는 컨트롤 C예요. 복사의 단축키가 뭐라고? 컨트롤 C. 키보드에 보면 왼쪽 하단에 키보드. 선생님. 사진은 클릭 안 하는 거죠? 아니요. 사진 클릭하셔야 돼요. 사진을 클릭하고 했어요? 그 다음 키보드에 컨트롤 왼쪽 하단에 있어요. 왼쪽 맨 아래 누른 상태에서 C가 바로 옆에 있어요. C를 톡 누르세요.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C를 톡 누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복사가 되는데 복사가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 거야? USB로 갈 거야. 여기 왼쪽에 USB 드라이브 아까 찾아놨었죠? 그거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 야간판이지? USB가 두 개 이렇게 떴는데 하나 아무거나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자, USB 드라이브 클릭했어요? 자, 그리고 붙이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V예요. C 바로 옆에 있어요. V가. 누르고 V 또 쳐요? 네? 선생님 뭐라고? 선생님 뭐라고? 그러니까 이 내양 아까처럼 아까 컨트롤 누르고 V를 한번 딱 컨트롤 V를 톡 눌러주세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네, 뭐라고 선생님? 누르니까 아니요, USB 드라이브 클릭하자고. 그래 한 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V. 다시 컨트롤. 맞죠?
자, 그러면 다음처럼 내가 복사한 사진 한 장이 붙어요. 자, 근데 어느 세월에 한 장씩 붙이고 있어요. 여러 장을 한 번에 선택을 해서 붙여야 되죠.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장을 선택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100장 이내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처럼 이제 사진이 5,000장 있어서 5,000장을 한 번에 한다? 컴퓨터가 일을 하다가 때려쳐요. 컴퓨터도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일을 안 합니다, 하다가. 그래서 했을 때 사양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00장 이내로 사진을 선택을 해서 차근차근 옮기시는 게 제일 베스트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핸드폰으로 다시 옮겨가야 되겠죠? 아까 있었던 장소로.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요거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전 페이지 돌아가기예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바로 핸드폰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기 주소창 보고 알 수 있어요. 정렬 기준 수정한 날짜로 다시 바꿔줄게요.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돌아왔나요? 핸드폰으로? 네. 자, 그리고 위에 정렬 기준 클릭하시고 수정한 날짜 클릭. 했나요? 그러면 제일 최신께 제일 위에, 그죠? 네. 자, 그리고 아주 큰 아이콘 누르면 사진이 큼직하게. 그런가요? 그러신가요? 자, 그러면 사진을 다시 옮겨 볼 건데 아까는 한 장만 선택을 했잖아요. 이번엔 여러 장을 선택을 해볼 건데, 자, 여러 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Shift를 아주 좋아합니다. SHIFT. 자, 키보드에 Shift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자,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하고요. 클릭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Shift를 눌러주세요. 누르고 있으세요, Shift를. Shift 누르고 있나요? 네. 그리고 휠을 좀 굴려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진을 클릭을 해줘요. 다시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이콘에 색깔이 입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 내가 총 몇 개를 선택했는지 이렇게 써져요. 62개. 저는 24개 선택했어요. 너무 많이. 괜찮아요. 100개 이내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복사의 단축키 뭐였어요, 선생님? 컨트롤 C였죠? 컨트롤 C를 그대로 눌러줍니다. 마우스 떼도 되고 컨트롤 C, 같이 눌러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이제 떼야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복사가 됐어요. 근데 티가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하고,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았어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붙이기 단축키 뭐였어요, 선생님? 컨트롤 V였죠? 아, 저는 지금 계속 복사가 안 되네. 너무 오래 눌러서 그런가. 그거 저기 X 누르고 다시.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네. 너무 살이 조금이라서
설명할 겁니다. 그 경고창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지금 뜨는 거. 자, 단체로 이렇게 사진을 옮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옮기다 보면 간혹가다 앞에 보세요. 네. 이런 경고창이 뜰 때가 있습니다. 자, 요걸 잘 읽어보면 이 위치에 이름이 같은 파일이 있대요. 복사하는 파일을 대상을 덮었을 거냐, 복사 안함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복사해서 붙여넣는 중이죠. 그러면 이 장소에 같은 이름이 있다는 거는 똑같은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복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중에서도 내가 여러 장을 옮기다 보면 한두 개만 똑같은 게 아니고 막 3, 4개씩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충돌이 되면, 모든 사진이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이제 따라 하셔야죠. 체크박스에 이거 체크를 하시고 복사 안함을 눌러주시면 똑같은 사진은 안 붙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사진은 붙여져요. 지가 알아서. 이해되시나요? 네. 자, 여기까지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핸드폰 뽑고 꽂는 거